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의 저자 김용섭입니다. 느슨한 연대, 우리가 느슨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다양한 변화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무조건 같이 끈끈이 해서 따로 또 같이 이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선 2020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죠. 미국은 대선이 있죠. 취향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사회적 다양한 가치라던가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이런 다양한 가치의 트렌드가 많이 녹아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할 2020년입니다. 우선 느슨하다는 의미는 그동안 끈끈해 왔던 것에 대한 저항 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족, 결혼, 피부치 굉장히 끈끈한 가치였습니다. 근데 점점 혼인율 줄어들고요. 출산 마찬가지. 반대로 동거는 할 수 있다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에겐 결혼과 동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반대였었는데 시각의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결혼이 주는 분명히 이득도 있습니다만 이득보단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 제도는 요즘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제도입니다. 그 말은 수천 년 동안 사람이 계속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어땠을까? 선진국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제도가 동거입니다. 결혼과 동거의 중간 정도 되는 동거가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과 제도 속에 들어간 동거입니다. 과거의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지금 시대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보정작용을 하는 거죠. 조금 개선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 낮다고 얘기하는 거죠. 0.98입니다. 프랑스가 1.9가 넘어요. 미국도 1.8이 넘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태어나는 아이의 60%가량이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한 40% 이상이 엄마 아빠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1.9%만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출산은 결혼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유럽이나 미국이 출산율이 높으냐? 그들은 과거의 결혼 관점을 내려놓고 대신 사회적인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를 느슨하지만 합리적인 현실 조건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선 느슨한 연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족과 결혼 제도를 바꾸죠. 또 하나의 느슨한 연대는 직장을 바꿉니다. 평생 직장은 애초에 없고요. 원격 근무를 한다거나 옆에 앉아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명을 퇴직할 때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책임져 줄게 이게 과거의 종신고용 평생 직장이었다면 그게 지금 붕괴된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인맥입니다. 우리에게 인맥은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굉장히 또 끈끈함이었었죠. 그 끈끈한 인맥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아쉬울 때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공정성을 해치는 겁니다. 좋아하는가 함께할 사람이 인맥인 거지 아쉬울 때 써먹을 사람이 인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점. 이런 것도 우리의 인맥 관점에 느슨함이 생기는 건 거죠. 결혼, 인맥,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에서 느슨한 연대가 우리 사회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로부터 발생할 다양한 비즈니스 변화를 생기게 할 거잖아요. 물 장사는 안 망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젠 술 장사는 매년 더 많이 망해갑니다. 어울려서 회식 안 하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업에 보면 예식장 점점 줄어들어요. 반대로 뭐가 늘어났냐? 운동 관련된 거. 자기 몸 가꾸고 운동하고 그리고 강아지, 동물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번창한다는 의미만 보더라도 느슨한 연대가 우리 사회, 가족, 직장, 인맥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나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안티에이징이 있죠. 그건 나이 먹는 게 나쁘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나이를 부끄럽게 먹지 말고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한국 사회가 나이 서열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나이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권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에이지리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나이 서열에 따른 권력을 좀 내려놔 달라 이 메시지고요. 에이지리스가 대두되는 가장 큰 배경은요. 우리 사회가 나이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절대 힘이 세고 경력이 많이 쌓이는 것이 실력이 늘고 이 구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산업이 별로 안 바뀔 때는 오래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맞았죠. 지금 계속 바뀌어요, 산업 구조가. 그러면 1년 일하는 사람하고 10년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10년 일하는 사람이 10배 잘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나 나이의 경계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요. 10대들하면 과거에는 돈 벌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하고 힘없는 존재,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존재. 근데 지금 10대가요. 유튜버 10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어른들 이상입니다. 우리 갖고 있던 나이의 구도가 다 깨져서 나이가 많으면 더 유능하고 나이가 적으면 의존하고 이게 아니고요. 10대가
40, 50대를 거느리고 밑에 고용하고 있는 CEO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맥락은 소비에 있어서 나이가 사라져요. 어린이 보험을 20대들이 들어요. 어린이는 일찍 안 죽잖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 설계에서 뭐 암이나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대신 보험료가 낮겠죠, 대신. 요즘 기저귀, 분유 덜 팔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아이가 줄어드니까. 근데 성인용 기저귀, 그리고 성인용 분유.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또 나이가 다 깨진 건 거죠. 소비에 있어서도 에이즈 리스크가 계속 확산됩니다. 양극화는 해결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더 부자 되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걸 극복을 못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난하지만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소유를 점점 공유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내 차가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쉐어하우스에 산다고 내 차를 빌려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니고 얼마나 매력적인 경험을 했느냐, 얼마나 좋은 취향이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돈 앞에서 쉽게 주눅들지 않는 사회를 자꾸 살아갑니다. 그 말은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이걸 따지기보다 내가 더 행복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생긴 일입니다.